뉴스에 나온 사건 두 개가 비교가 네. 되면서 굉장히 국민들에게 부적절한 게 아니냐 또 분노도 많이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죠. 이른바 콘크리트 안매장 사건에는 3년. 딸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사람을 살인에 대해서는 10년. 이게 문제가 없냐라는 건데 먼저 동거녀 안매장 네.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리면 이게 2012년 9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 이제 동거녀하고 무언가 여러 가지 문제로 다툼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격분하는 과정에서 동거녀를 살해했어요. 근데 이제 이 법적 평가는 살인죄가 아니라 이제 폭행치사죄가 됐는데 네.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음이 문제예요. 인근 밭에 가서 안매장을 하고 아이고. 콘크리트로 이제 나중에 발각될 것을 염려해서 완전하게 이제 완전 범죄를 꿈꿨던 거죠. 4년 동안 발각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 발각이 됐는데 이제 죄명이 폭행치사하고 그다음에 안매장한 부분이 사체은닉이죠. 이 두 개로 기소가 됐습니다. 예. 지금 얘기를 딱 들어보시면 야, 이 정도면은 뭐 거의 평생 교도소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무기징역.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1심에서 징역 5년. 그때도 너무 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항소심에서 2년이 감형이 됩니다. 그럼 3년. 네, 징역 3년이 선고돼서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네티즌들이 굉장히 공분하고 있는 그런 판결을 봐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게 사람을 죽였고 게다가 이게 안 들키려고 그냥 뭐 야산에 이런 것도 아니고 콘크리트까지 사용을 했다는 그렇죠. 것은 정말 죄질이 나빠 보이는데 그리고 또 3년으로 된 게 1심에서는 아까 5년이었지만 깎아진 이유가 이제 피해자는 당연히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합의를 못 보는 피해자의 아버지랑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2년이 더 깎아졌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냥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를 해서 2년이 깎였다라고 해도 지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 그 아버지하고 이 피해자하고는 거의 20년 동안 얼굴도 안 본 사이입니다. 2년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16살 때 이 피해자 가출을 했어요. 예. 가출을 해서 아버지랑 완전히 연을 끊고 살았는데 제가 1심 판결문하고 항소심 판결문을 비교해 보니까 원래 1심에서 5년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3년이 나오려면 뭔가 사정의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정의 변화를 눈을 씻고 차야도 딱 한 개더라고요. 합의를 피해자의 해줬다. 유족과 합의. 유족과 합의.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기계적인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애지중지 딸을 키웠던 아버지와 합의를 했다면 그나마 이해를 해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아버지는 이 딸이 죽은 사실도 몰랐어요. 죽은 사실도 몰랐는데 합의를 할 때 뭐 주나요? 합의금.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줬고 사실 제 생각에는 재판부에서 이 아버지와 이 피해자의 관계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합의서만 딱 들어오니까 기계적으로 유족하고 합의했네. 이거는 감형 요소지라고 해서 감형을 한 거예요. 아니 그 재판부도 변호사니까 알잖아요. 그 원래 경찰이 조서 같은 걸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 관계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들어가 있죠. 부라고 하겠죠. 부. 그러니까 20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 그런 얘기는 안 쓰죠. 그걸 왜 쓰겠어요? 쓰겠어요? 경찰이 썼대요. 아, 썼대요? 네. 근데 안 읽어본 거지. 안 그렇죠. 읽어봤을까 아니면 무시를 했을까? 그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판결을 자판기 판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제 사건이 들어오면 폭행치사 양형 기준 3년에서 5년. 거기다가 유족 합의. 그럼 마이너스 2년. 그럼 3년. 그러니까 이게 물론 판사님들 입장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전국에 비슷한 사건, 유형의 사건이 났을 때 일정한 양형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면 어디서는 3년 나오고 어디서는 10년 나오고 어디서는 무기징역 나오고 이러면 안 되니까 양형 기준을 갖는 건 좋은데 너무 거기에 이제 메모리 돼 있어서 이게 사실 법하고 상식은 조금 유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자판기 판결이라고 우리는 알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 아는데 이제 그 법정의 실제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법정형이라는 게 있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네. 실제로 이제 계산하는 방법. 이게 계산하는 방법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긴 한데 그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네, 그래서 한 이걸 번만 더 계산기라고 하는 거죠. 풀어봐 주세요. 자판기라고 네. 하는 건데 일단은 이제 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죠. 폭행치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네. 그럼 3년 이상이면은 무기징역 말고 유기징역의 상한까지 선고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3년부터 유기징역의 상한까지 30년까지? 네, 30년까지 폭이 넓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유형별로 사건이 생기면
이 사건은 몇 년에서 몇 년 사이를 선고를 하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양형의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하는 거죠. 대법원에서 정해놓은 그렇죠. 거죠. 내부적으로 판사들은 일단 그걸 따르는 거고. 대부분 따르는데 이제 그게 양형 기준을 따르다 보면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 사건을 제외하고 폭행치사 그다음에 나중에 죄질이 좀 안 좋아 뭐 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의 양형 기준을 따르니까 그래 1심에서 5년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쉽게 그렇죠. 말하면. 근데 이제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우리 변호사들도 일을 하다가 이런 부분을 설명드릴 때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피해자는 개인마다 다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는데 법은 그 사연들을 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판결이라는 게 국민들 삶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우리 어렸을 때 사법고시 준비하면서 거의 계산기 두드리듯이 막 정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요. 사법연수원에서는 시험도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를 내준 다음에 이거는 몇 년이겠구나라는 걸 다 암기를 시킨 다음에 이게 실제 판결에서 몇 년 나오겠구나. 그 근사치를 맞추면 모범 답안으로 채점이 되게끔 거기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모범 답안을 가장 잘 쓰신 분들이 이제 법원에 보통 가시니까. 판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쉬운 건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이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언론에 이슈가 되는 건 대부분 국민들의 법 감정과 완전히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이슈가 되고 분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형 기준도 중요하지만 개개의 사안별로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판단하는 그런 법원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항소심에 그 아버지랑 합의한 것 때문에만 3년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지하게 반성도 하고 그래서 깎아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 반성한다 그러지 저는 전혀 반성 안 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판결은 변호사인 제가 봐도 좀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애초에 이런 지적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좀 때렸는데 그렇죠. 이게 왜 살인이 아니라 폭행치사로 갔냐. 그러니까 이게 폭행치사라고 하는 것은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사람을 많이 때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고 말았다. 그러니까 살인할 그렇죠. 의도가 아예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것도 살인의 의도라는 거는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봐야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죽이고 싶었는지 죽이려 했는지. 이제 그래서 이제 외부적인 사정을 고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지금 가해자가 뭐 흉기를 들었다거나 그리고 가격한 곳이 이제 머리나 네. 목이나 이제 사람이 급소라고 하죠, 보통. 맞으면 사망할 수 있는 곳을 뭐 가격을 했다라면 그러면 살인의 고의를 보통 인정을 하는데 그게 아니면 대부분 이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라고 하고 폭행하는 과정에 사망했다. 그리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지만 폭행과 사망 사이인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폭행치사죄를 인정을 한 건데 사실 그 이후의 과정에 이 사체를 은닉하는 과정이 너무 죄질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전 안매장만 넘어서서 콘크리트까지 쓴 거는 이건 진짜 흔치 않거든요. 그렇죠. 많은 부분들이 또 공부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그렇게 됐는데 이후에 시신에 대한 어떤 훼손이라든가 이게 사실 법에서는 그렇게까지 중하게 안 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5년밖에 안 나왔네. 그런 지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체 은닉, 뭐 사체 훼손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형량이 높진 않잖아요. 거의 그렇죠. 살인죄 흡수되는 수준이잖아요. 원래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흡수가 완벽하게 되진 않지만 살인죄 선고하면서 조금 양형 기준에 높아지는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상 경합범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우리 법에서는 살인죄 같이 무거운 범죄가 하나 있으면 그 주변의 다른 범죄들은 사실상 별로 따지지조차도 그렇죠. 않는 묻지도 게. 따지지도 않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정말 이후에 한 행동이 정말 나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실제 법원에서 판사들은 거의 고려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따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살인죄 흡수되는 것과 유사한 정도의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사실 그렇죠. 폭행치사도 폭행치사지만 그 위에 안매장한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3년이야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양형 기준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양형 기준도 현실화할 필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양형 기준 중에서도 국민들의 법 감정하고 굉장히 동떨어진 거 많습니다. 뭐 아동학대 관련도 그렇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좀 맞춰서 대법원도 좀 현실화할 필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양형 기준을 만들어 놓는 거 참 좋지만 뭐 3년에서 5년 이게 아니라 조금은 폭을 넓혀야 돼요. 판사의 재량 여지를 좀 높여놔야지 그래야 판사도 이거는 양형 기준상 이렇지만
이거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국민 법감정을 고려하면 이 정도가 맞겠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넓혀놔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 너무 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백 변호사가 설명한 것처럼 살인같이 중요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이후에 다른 것들은 크게 고려가 안 된다. 아무리 뭐 시신에 대한 훼손이 심해도 그렇게 보면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끝까지 도망 다니는 게 차라리 낫겠다. 어차피 그냥 잡히나 아니면 그렇게 도망 다니다 잡히다 범죄 처벌은 비슷하게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안 좋은 의식을 심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4년 만에 잡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도 당연히 양형에 고려가 돼야 되거든요. 아니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법적으로도 기계적으로 판단을 할 때조차도 자수를 했었을 때는 필요적 감면이죠. 그때는 깎아주잖아요. 무조건 깎아주는데 도망 다니다 잡히면 무조건 더하진 않잖아요. 늘리진 않죠 많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이번에 이게 또 크게 그 공분을 자아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비슷한 시점에 드러난 다른 사건이 그러니까 딸에게 어떻게 보면 성추행을 한 의심을 굉장히 강하게 받는 사람을 또 살해를 한 그런 어머니 같은 경우는 10년을 받았어요. 네, 이건 사건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2월에 있었던 일인데 이 학교에 취업지원관이라고 있거든요. 취업지원관이 딸아이를 성추행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 엄마가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디선가 만나서 그곳에서 일단 이 어머니 주장으로는 이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서 흉기로 찔러서 살해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 어머니 바로 자수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자수했어요. 네. 바로 자수했는데 이 조금 전 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서 어떤 게 형이 더 많이 나올까요? 하고 물어보면 제가 일반 저기 아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전부 다 이게 조금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딸 그렇죠. 때문에 살인. 딸이 성추행을 당했고 성추행을 당한 거에 대한 그런 동기 가지고 이 사람을 살해를 한 거니까. 그리고 게다가 바로 자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징역 10년이 선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를 놓고 보면 이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개를 비교하면 너무너무 화가 날 사안이지만 이번 사건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번째 판결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 얘기 설명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갑자기 안 좋네요. 지금부터 이게 같이 욕먹는 겁니다. 백 변호사가. 보면 일단은 아까 거는 폭행치사죄였고 이번 거는 죄명이 살인죄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법에서 절대 허용하지 않는 게 있어요. 사적 복수. 사적 복수를 허용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의 형이 떨어지게 되면 말 그대로 법 말고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적 복수는 좀 엄격하게 따집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어머니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말다툼하는 끝에 우발적으로 살해를 저질렀다, 살인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전에 이제 아는 분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나 흉기를 미리 준비한 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살인은 계획 범죄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물론 압니다. 백 변호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는데 자 입장을 바꿔놓고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둬야겠다. 내가 법대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분은 어쨌든 여성인데 여성의 입장에서 다른 남성에게 따지러 가는 길인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보호 측면에서라도 이 흉기 같은 것을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참 좋은데 이제 판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판사는 그분의 가슴속 머릿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정황 증거들이나 그다음에 흉기 휴대의 유무나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살인죄로 인정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며칠 전에 저랑 얘기하다가 이 판결은 괜찮은 판결이라면서요. 그러셨잖아요, 저번에. 혼자는 못 죽을 것 같아서. 두 사람 사이에 그 개별적으로 농담한 거를 여기서 그 이걸 농담이라고 그러셨어요? 방송에서 지금 하면 어떡합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농담한 거를. 근데 사실 이번 판결 같은 경우가 앞에 판결은 분명히 잘못됐는데 이번 판결은 저는 제가 아까 타당하다고 했던 건 이게 이런 부분을 너무 이제 너그러이 판단을 해주면 진짜 확실히 사적 복수가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적 복수라고 백 변호사가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일단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더라도 뭐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를 해서 그렇죠. 법원이 판단을 하도록 해야지 이거를 직접적으로 자기가 나가서 해결하도록 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 사회가 너무나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글자 그대로 진짜 미국 서부 영화에 보는 것처럼 자기들이 다 총 들고 나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판결을 보면 사람들이 테이큰 영화 아시죠? 그렇죠. 아버지가 그 딸 해서 막 잡으러 다니고 막 이러는 거. 그런 영화들 때문에 어찌 보면 사적 복수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좀 중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앞에 거하고 묘하게 두 개가 엮여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되다 보니까 아니 이 사람은 10년이고 앞에 안매장한 사람은 3년이야? 이걸로 이제 얘기가 많이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백 변호사 입장은 그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첫 번째 판결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네. 이거는 폭행치사라고는 하지만 안매장까지 한 어떤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범죄이고 4년 동안이나 도망다니다가 잡혔는데 5년이었고 3년으로 한 건 문제가 있지만 뒤에 어머니의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10년이라고 하는 형이 불가피하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해야겠고 네, 맞습니다. 실제 최근에 이제 살인으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10년도 좀 가벼운 편이긴 네, 하죠. 그렇죠. 보통은 몇 년 정도나 하죠. 보통 최근에. 15년에서 뭐 이제 죄질이 안 좋을 경우는 25년, 나중에는 뭐 무기징역까지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재판부도 약간은 고려를 한 거죠. 근데 저는 사실 다른 부분보다 자수를 제일 크게 고려했던 것 같아요. 자수는 말 그대로 필요적으로 형을 감해주거나 면해주는 그런 필요적 감경 사유가 되기 때문에 자수한 것, 그것 때문에 아마 10년형이 선고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결국에는 이런 질문을 아까 뭐 들었던 질문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런 안 좋은 생각. 그러니까 내가 흉기 같은 걸 사용해서 뭐 이렇게 사람을 해치면 살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정말 그냥 맨손으로 또 나는 이게 일부러 죽일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닌데 욱해서 싸우다가 그랬다라는 식으로 해놓고 또 그나마도 자수도 안 하고 그냥 막 도망다니다가 시체도 감추고 네, 그렇죠. 그러다가 걸리면 재수 없는 거고 안 걸리면 뭐 빠져나가고 걸려도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냥 싸움이었어요. 전 더군다나 흉기도 안 썼어요. 이러면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우리 법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항상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법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좀 동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경우 있죠. 근데 보통 이럴 때 판사들은 우리들은 법 전문가지만 국민들은 법을 잘 몰라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사실 주변에도. 네. 근데 법하고 국민들의 상식하고 괴리가 커지게 되면 사람들이 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법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걸리면 재수 없는 거고 예. 안 걸리면 다행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저 뒤에 누가 백이 있어 저랬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든지 불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법하고 상식이 거의 동일화되는 사회가 돼야 사람들이 준법의식도 확실히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국민들이 황당하다고 느끼는 판결이 나올 때마다 정말 내부적으로 무언가 법원에서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에 사람들이 승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맨날 이런 표현 쓰거든요. 법의 다른 이름이 상식이 되는 사회가 돼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최대한 유사하게 맞춰가기 위해서 국회도 그렇고 그리고 법원도 그렇고 계속 이 부분을 논의를 하지 않으면 저는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